그래서 학습 체제 관련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이 주요 사업 추진안을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내정교육과정 고시가 2009년 12월 달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상위인성교육 기본방안 수립이 저희가 12월 30일 날 해서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취업활동 종합 시스템 다시 구축운영돼서 2010년 3월부터 운영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교과연구에 진행됩니다. 또 창의적 취업 정보넷 플레이 중인데 지금 이제 창의적 교육에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개발돼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 창의성과 2010년입니다. 창의성과 인성에 위한 교육 내용, 방법, 평가, 혁신과 관리 VIP 부분을 통해서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모델학교가 운영이 되고 창의성 교과연구에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아까 말씀드렸던 창의성 교육내 시그레졸이 정식 개통돼서 사업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현재 6만 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이제 중점 추진 기본 방향을 기본 방향 수립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위인성 교육 정책의 결과로 어떤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또 우수자 창출이 보고 그다음에 사업 그간의 성과를 확산하고 상위인성 교육을 현장에 집행시키고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등 수업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위인성 모델학교를 196개며 상위인성 교과연구회가 전국이 2118개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처음으로 국고화 사업입니다. 교사대 교육과정 운영 개선 사업 지역으로 현재 시범 운영대학이 2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기존이 작년에 9월에 성립했습니다. 현재 인성교육 강화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주요 정책이 사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창의인성 교육이 일단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2010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3년을 1단계로 보고 지금 올해부터 2013년부터 향후 5년간을 창의인성 교육 정책 확산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의적 교육의 개념을 학습자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 학교 현장 접근 학사 현장 심화하기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성과와 개선점을 연계해서 중장기 노후를 향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율기재 시범운영계획이 금년 5월 29일 날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 인성교육 중심 수업과 수립이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만 6월 12일자로 수립이 됐습니다. 또 주요 추진 사업이 그간의 선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 수업 모델 개발을 통한 수업 변화 시도 선도 그리고 학기형 모델을 통한 단위학교 변화 선도에서 창의 병역교육, 창의인성 모델학교 교과 연구회를 통한 창의성 중심 단위학교 운영 모델 개발을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육기구 방송의열입니다만 교육기구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활동 모델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양성 연수 개선을 통한 교원 변화 선도에 역점을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대 교육과정 운영 개선성의 연수 때 컨설런트 기획 강화를 통해서 교원 인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교육 평가 시스템 강화, 수행 평가 내시경, 소수형 평가, 내신 평가 개선, 그 다음에 저희가
상업주의 아래쪽에 보시면 상위 교육을 위한 평가 스펙 구축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10월 정도 됐었는데 하반기 정도에 아마 입시제도 개선 방안 즈음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유감인재 육성 방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교육회사와 협의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학교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에서 여기서 현재 수업 혁신을 위한 교과교 실전 내수라고 학교 기획 전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창의적 현장 포럼이 잘 아시겠지만 재난중앙파에 기도와 공부 중 집결해서 연간 25회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1년도 수업 연구회가 522개가 준비되어 있고 창의적 교육 거점센터도 4개를 지금 지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3회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이 2013년 11월 지금 일본 현재 추진을 중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13년까지 교육부 정책과 또는 실적도 내진 사회대학 그 내용을 간략히 있는 설명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의 이제 제일 마지막에 창의 교육 기본계획이 있는데 이게 2009년에 마련된 이후에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돼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입시 제도라든가 평가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발표가 되면 또 기회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종희 상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두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 모델학교 2013년 상반기 컨설팅 계획에 대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정원선 실장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재기획자 정원입니다. 태극기 영상활동 얘기가 되게 숫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워주시겠어요? 아까 상관님이 2000년부터 이제 쭉 창의성 교육 그동안 쭉 진행되어 온 과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2009년 처음 창의성 교육과가 만들 때부터 교육과와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그동안에 쭉 해왔던 일들이 머릿속으로 쭉 주마등처럼 이렇게 쭉 스쳐가기도 하고 근데 오늘 오신 컨설턴트 분들 중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와 같이 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셔서 굉장히 반갑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그림이 이제 일출 그림인데요. 2013년도 상반기 창의성 모델학교의 컨설팅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자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창의성 모델학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상반기 현장 컨설팅 계획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계획은 오후에 인기대학교 김천 교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도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창조 경제 되게 많이 들으셨죠. 교육계에서도 아마 창조경제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사진에 있는 저분이 존 호킨스 박사님인데요. 창조경제를 처음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선생님대가 뭐냐, 뭘 해야 되냐 항상 얘기를 많이 듣고 자담에서 신문에도 하루가 멀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저 질문이 나왔어요. 그거는 창조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의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자기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가질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바로 이제 창의적 인재인데 이 창의적 인재가 그럼 이제 길러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런 인재가 키워지기 위해서는 초중고부터 자기가 어디에 꿈이 있고 어디에 끼가 있고 어디에 진로를 가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활동도 해보고 계속 그런 과정들이 초중고 과정에서 계속 반복돼야 자기의 그 꿈을 찾아가는 그 역량이 키워지고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대학 가서도 자기 진로에 맞는 전공을 찾고 그래야 저 아이가 창의적 인재로 길러져서 나중에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 사회에 필요한 그 역할을 한다. 이게 사실 인맥 성공하는 것 말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의적 인재다. 그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의성 교육을 처음 얘기할 때도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데 이 아이가 법을 할 줄 알고 하는 그 인성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창의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는 그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게 창의적인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다. 그 말씀을 창의성 교육 시작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교육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도 이전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 창의성 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 적성과 소질을 찾는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역량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것은 이전 정부하고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창의성 모델학교는 뭐냐면 그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그 초중고의 그 교육 중에서 학생들의 수질과 적성을 키워주고 사고력과 협동심을 키우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를 우리가 마치 그 아파트에 모델하우스라면은 이게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 대충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겠구나라고 제가 아는 것처럼 창의성 모델학교를 가면 이 교과에서는 이런 수업을 하는 데가 이게 잘하는 학교구나 상태에서는 이런 하는 학교가 잘하는 학교구나라는 그 모델하우스를 보자 그 기능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뽑은 게 창의성 모델학교입니다. 근데 창의성 모델학교의 주요 미션은 교과나 창체나 이런 시간에 다양한 창의성 교육을 잘하는 프로그램이나 학교의 상황들을 타 학교 대상으로 그 노하우를 자꾸 전달해 주는 게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잘할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잘하고 있는 거를 외부로 알려주는 게 그 미션입니다. 가서 이제 보시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95개 교를 시작을 해서 올해는 188개 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 줄에 이제 2012년도에는 196개 교의 학교가 타학교 대상으로서 총 한 5천여 개 정도에서 한 13만 명 정도 교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컨설팅을 이제 실시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소년철에서 올해는 더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그럼 이런 잘하는 학교들의 학교의 문화는 다른 학교하고 뭐가 다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몇 가지 설문조사를 진행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창의성 모델학교와 비교군인 비슷한 환경의 일반 학교 교원들 한 800여 명 거기에 있는 학생 한 1200명, 1200여 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되게 이제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잠깐 공유해주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 대상으로 했더니 왼쪽에 그 남생이 모델학교 교원들이 나가신 거고 오른쪽에 이제 보라색 이제 그 일반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모델학교가 아무래도 학교장님들이 창의성 교육, 이성 교육을 하기 위한 시청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더 많이 허용하고 공유를 하다가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창의성 이성 교육하는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더 교사가 협력 문화 같은 것들이 더 많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응답을 받아주셨고요. 그 교육과정, 창의성 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기 위한 노력들도 더 많이 하고, 다양한 교사 방법들을 내가 다니는 이 모델학교에 더 많이 하더라라는 그 응답들을 이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성 교육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일반 학교 교원분들도 나는 반대다 의견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창의성 교육을 먼저 실천하고 계신 모델학교 교원분들이 이런 교육의 정책은 나쁜 기술을 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응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만약 학생들이 어떨까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2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그 범위 내에서 그 차를 보이면서 모델학교의 그 학생들이 교과 수업 시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더 많이 받아주더라. 그리고 교과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창의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더라라는 그런 응답을 해주시고요. 많이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도 토익 토론이나 실험, 협동학습 등 다양한 학생 중심의 이제 수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012년도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아까 5천여에 13만 명 해서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크긴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교원이나 학부모 연수와 설명에 대해서 학교 교직원들이 굉장히 창의성 실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님들이 이제 리더십도 이제 보여주시고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모님 때 얘기해 주셨지만, 체험 활동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영향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이제 컨설팅 주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실적, 교육과정하고 이제 연계된 학교 운영 계획과 연계된 그런 계획들의 그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기획해서 올해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 주십사라고 이미 시장에도 계획이 나간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해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모델학교 사업이 10년도하고 다른 13년도의 특징은 규모는 188개 정도 되고요. 특화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가장 자신 있는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이제 5개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큰 마개를 해가지고요. 교과 하나, 단체 하나, 학교 경영 하나, 그리고 인성교육, 학교 경영 하나 해가지고 모든 영역별로 하나씩을 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학교가 물론 다양한 것들을 다 잘 하시고 계시긴 하지만 모든 영역에 다 잘하는 휴먼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올해는 이제 학교별로 교과문 교과, 창체문 창체 그 학교의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그램을 한 2개나 3개 정도에 이렇게 좀 집중해가지고 해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학교별로 한 2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컨설팅은 이거는 이제 컨설팅 전문가들이 나가신 게 아니고 그 학교가 사학교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작년에는 한 24회 정도 됐는데 올해도 그 12회로 절반 이상을 줄여서 컨설팅의 횟수를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사학 대상으로 해주시자라는 식으로 사업의 방향들이 이제 조금 이제 가겠습니다. 성과 관리 차원에서는 작년에는 이제 결과 보고를 학교별로 이렇게 컨설팅 이제 몇 번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몇 명 참석하셨으니까 해서 숫자 중심으로 오신 그 선생님들 숫자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그 모든 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컨설팅을 잘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오신 이 공주대학교 팀을 이제 이 노벨학교가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하는 이 사업단을 선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벨학교의 이제 결과 보고에서 다시 이제 컨설팅을 몇 번 하셨고 선생님들이 몇 번 오셨고가 아니라 학교별로 적어도 모델학교가 2년이나 3년 이상을 해오셨거든요. 모델학교를 해오셨더니 학교 이전하고 비교해서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를 이걸 좀 이제 제시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컨설팅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이제 컨설팅을 이제 7월 4일부터 이제 여기 있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나가주실 텐데, 재단에 부탁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유형의 컨설팅도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가볍고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학교별로 이렇게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이 뭐냐고 쭉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오늘 내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실 텐데요. 학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나가셔서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 연구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신청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하실 텐데, 저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학교가 3년이나 2년 동안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선생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을 조금 많이 적어서 그걸 나중에 결과 보고서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설팅 끝나면은 이게 학교별로 그냥 무슨 프로그램들만 쭉 나오는데